안녕하십니까. 독해 문제 다 읽지 마세요 영상 제작해 보았습니다. 5초 끝 독해 꿀팁이라고도 적어 놓았는데요. 물론 5초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는 문제들 어떻게 풀면 되는지 접근법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독해 문제를 풀 때 너무 많이 시간을 잡아먹는다면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단을 논리적 순서대로 알맞게 배열한 것을 고르시오.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이 순서 맞추기 문제인데요. 첫 번째 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이에 따르면 자신이 선호하는 차분한 성격으로 자, 나머지 A랑 B는 앞에 뭐가 나와 있어야 무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C랑 D는 뭔가 일반론적인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C 아니면 D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경향을 보였다. 요렇게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다짜고짜 뭐 차분한 성격으로 무슨 경향을 보였다. 갑자기 무슨 연구 결과 관련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C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경향을 보였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마침 A가 연구 결과를 통해였죠. 그러니까 D 다음은 A로 연결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 중에 DA가 연결되는 애는 사실상 4번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똑같이 논리적 순서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첫 문장 단어만 봅시다. 이처럼 그 외에도 이 두 개 다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문장이죠. 우주먼지란 이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C로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봤을 때 C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어려우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우면 뭔가 왜 어려운지 아니면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이어지는 2번 혹은 3번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A랑 B가 남았어요. 근데 문장이 이제 이 글이 끝나는데 그 외에도 하면서 예외 사례로 끝맺는 글은 없죠.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A로 끝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은 자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한 것을 고르시오. 이 부분은 사실 읽어야지 어느 정도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도 요령껏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주장이라는 것은 보통 마지막에 그 주장을 요약하는 말하기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따라서로부터 시작하는 문장을 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따라서 글루타민 보충제를 다량으로 섭취해야 된다. 뭔진 모르겠지만 글루타민 보충제를 많이 섭취하래요. 이게 주장이겠죠. 근데 이걸 반박하려면 결국에는 글루타민 보충제를 다량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딱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양을 먹으면 감소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얘 혼자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나머지는 다 먹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거랑 관련 없는 내용만 나와 있죠. 그나마 4번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글루타민 이외에도 뭐 다수이므로 별도로 먹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첫 문장으로 돌아가면 글루타민은 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민은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섭취 않아도 되는 선택적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 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먹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번은 충분한 반박은 되지 않겠죠. 정 불안하시다면은 첫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바로 마지막 문장 보고 2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것도 좀 긴 내용이에요. 참이라고 할 때 반드시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거 결국은 그냥 똑같은 문제죠. 자, 이것도 한번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 결국 옳은 내용 틀린 내용 보려면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안 읽어도 됩니다. 굳이 읽을 거라면 그리고 마지막 선지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를 설계를 할 때 처음 보자마자 바로 첫 번째 선지에서 답이 나와버리게 설계를 하지 않고 좀 끝까지 집중하면서 읽게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3번 근처에서 맴돕니다. 보통 3번 먼저 선지를 보고 검토를 하셔도 되고 저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남과 북을 결정짓는 기준은 위도이다. 여기 위도인지 아닌지에 대해 갖다가 장난을 쳐놨겠죠. 이런 키워드를 먼저 보시고 키워드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위도라는 말이 위에 어디 있나 하고서 뚝 가보니까 위도 여기 있습니다. 위도의 경우 남북으로 평행하게 5번 맞는 내용.
그 다음, 본초 자우선은 국제자우선 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국제자우선 회의인지 다른 회의인지 뭐 이런 식으로 회의 이름 갖다가 장난치지 않고 만장일치, 근데 알고 보니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핵심, 장난을 칠 만한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여기 이 경우에는 만장일치인 겁니다. 그러면 만장일치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려면 국제자우선 회의를 찾아가요. 다섯 번째 줄에 국제자우선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중 25개 중 22개국이네. 만장일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찝찝하시면 나머지들도 보셔도 돼요. 하지만 보실 때도 하나하나 태평양의 날짜 변경선이 있는 이유는 변경선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뭐 여기에서는 뭐 피해를 보지 않도록이라는 이 이유 갖다가 장난을 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에는 뭐 가지고 장난을 치느냐라는 키워드가 눈에 보입니다.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있냐 없냐, 많이냐 아니냐 요것만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기왕이면 3번 선지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선지를 제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참이라고 할 때 거짓인 거 고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지막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3번에서부터 보셔도 됩니다. 전 마지막부터 보겠습니다. 생흔화석, 이게 키워드겠죠? 생흔화석이 아니라 다른 것의 사례를 공룡의 발자국이랑 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생흔화석 어디 있냐? 이 글자를 빨리 찾기 위해서는 이거를 글자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양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흔화석이라는 그 글자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은 좀 더 빠르게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생은화석 여기서 나오죠. 생물의 발자국이나 나왔습니다. 제껴요. 자, 그 다음 4번 보려고 했는데 측정 시기에만 살았던 생물의 체화석은 생산 시기를 추정한 근거가 된다. 뭔가 되게 키워드를 바로 뽑기가 좀 애매하죠. 특정 시기에서 장난을 쳤을지 체화석에서 장난을 쳤을지 지층이 생긴 거에서 장난을 쳤을지 애매하면 그냥 3번으로 먼저 넘어갑니다. 시베리아 빙하에서 나온 메모드 미라는 화학 화석이다. 자, 화학 화석 언제 나오나? 화학화석은 석유, 석탄이래요. 미라액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찝찝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른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사실 문제 선지를 보면서 내가 비록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바로 보이는 게 생화화석, 화학화석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걸 보니 화석의 종류가 나왔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마침 위에 체화석, 생화화석, 화학화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사체가 거의 부패하지 않은, 이거 미라죠. 미라가 체화석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석이 아니라 체화석이겠죠. 그러니까 3번은 확실하게 틀린 내용입니다. 세근화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질시대 생물의 행동 양식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생물이 죽은 뒤 바로 퇴적물에 덮이면 여기선 키워드가 바로겠죠. 그래서 퇴적물에 바로 덮이면 체화석이 생성될 확률 아까 체화석 위쪽에 있었죠. 가장 위쪽에 퇴적물에 신속하게 묻혀야 된다. 바로 묻혀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1번도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3번만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빠르게 제낄 수 있으면 3번 바로 고르고 끝낼 수 있고 정 찝찝하다면 나머지들도 키워드 중심으로 제껴서 3번인 것을 확실시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자면 키워드만 읽고 추리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읽고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언어 추리 문제,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 무슨 내용이 나올지, 무슨 내용이 어디쯤에 있을지 유추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란 접속사 혹은 어떤 한정 짓는 듯한 그런 모든 표현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이걸 문자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내용이 있나 없나만 보고 그 주변만 둘러보면은 문제를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